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까만 거는 고양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도 보고 깜짝 놀랐네. 자,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냐면 산에 직접 올라가서 산 흙을 퍼다가 제가 채에 걸러가지고 흙을 만들던 그 과정을 제가 포기했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올 가을 분갈이는 흙을 풀어가지 않고 흙을 샜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만 알려드리고, 정작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샜습니다. 푹 풀어 못 가겠어요. 제가,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이 왜 갈수록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물어보시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섬액 진단을 받았어요. 확진을 받았어요. 섬액. 사람 맥박이 100에서 60 정도가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30에서 5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섬액 확진을 받았고, 이제 섬액의 증상이 이제 무기력증, 만성 피로, 만성 현기증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식욕 감소가 굉장히 세게 왔어요. 그래서 이걸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 올 초부터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라늄에 중독돼서 제라늄에 빠져가지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병이었던 거야. 근데 너무 3개월 전쯤인가 이제 집에서 드디어는 밤에 제라늄 돌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119 실려갔어. 아니 이것저것 했는데 그게 또 안 나왔어. 그랬는데 나는 몸은 계속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다시 큰 병원에 갔더니 이제 1박 2일 입원하면서 다 검사해 봤더니 이제 섬액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인 불명이에요, 지금. 부정맥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또 3일간 또 무슨 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디 좀 차 타고 한 1시간, 2시간 거리만 갔다 와도 그날 밤에 알아누워요. 알아누워. 끙끙끙끙 대면서 알아누워. 근데 제가 이 몸을 이끌고 지금, 또 우리 머리 긴 형, 또 콘서트도 쫓아다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라늄도 돌보면서 유튜브도 찍으면서 회사도 출근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흙 프로는 진짜 나 못 가겠다. 힘도 들고 또 남편한테 사정사정 해야 되거든요. 도와달라고. 혼자서 그걸 갖고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싫고, 남편이 사실 꽃도 그만 키우라고 하거든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1년 동안 살이 13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식욕 감소가 와가지고요. 배가 고픈 걸 잘 못 느껴요. 그런 지 한참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몸을 하고 또 이제 제라늄을 흙 구하러 산에 흙 풀어 간다 그러면 잔소리를 할 게 뻔하기도 하고, 저도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잔소리가 잡소리가 길었고, 그래서 흙을 사봤어요. 제가 맨날 추천하던 그 북부 골재에서 저도 처음 흙을 사봤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흙을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제 거기 보면 분갈이 원예나 채소 분갈이 흙으로는 복사 흙을 사라고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사 흙이 뭐냐? 자연 산흙이에요. 제가 풀어 다니던 자연 산흙입니다. 그리고 그 산흙을 퍼와서 거기는 보니까 막 이렇게 대형 장비 있잖아요. 장비로 큰 채로 이 2-3번을 걸러서 이제 그 큰 알갱이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서 이렇게 고운 상태의 이제 흙을 파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구입하기 전에 드디어 이제 그 판매하는 곳에 전화를 해봤죠. 야, 여기다가 이제 토양 살충제나 어떤 화학 처리를 하셨냐?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아니래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알겠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걸 원했거든요. 여기다가 화학 처리를 안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흙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 확인을 했고 채로 쳤지만 이런 또 불순물 이거 뭔가 나무 뿌리 같아요. 불순물이 나오네요. 나오긴 한데 뭐 제가 퍼오는 것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돈 만 몇천 원 주고서 흙이 이렇게 쌀포대 40kg 쌀포대의 절반 정도 18kg에 9,9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배송비가 좀 나와요. 얘가 무거워서. 근데 너무 편해요. 왜냐면 제가 산에 흙을 풀어 갈 때 그 선배네 소유의 산이었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서상.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뭘 사가요. 고맙다고. 사실 그 값이 이 흙값에 몇 배였죠. 몇 배였어요. 그리고 몸도 편하고 남편한테 사정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번에 샀습니다. 근데 제가 자연흙을 오랫동안 써본 경험상 이걸 실내에서 쓰려면 소독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벌레가 나올지 모르고 무슨 균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잡초 씨앗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잡초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볶아서 흙을 소독하는 방식으로 써왔어요. 제가 산에서 퍼올 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화학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안심을 하고서 여기다가 막 비료, 화학 비료 넣었는데 이걸 불로 볶으면 진짜 저 여기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비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추워서 옥상에서 못하겠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옥상에서 못하겠어서 방 안에서 볶아보려고 방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볶으면 그 전에 제가 직접 퍼오던 흙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판매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판매처가 권장하는 이 사용 방법이 있어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밑에다가 이제 마사토를 배수충으로 깔아주고 복사흙 5, 그러니까 이 흙 5, 그리고 친마사토, 그러니까 걸러낸 아주 작은 세립 마사토를 2에서 3 정도 섞고, 그리고 상토를 2에서 3 정도 섞고, 그리고 퇴비를 섞어주면 아주 잘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수충으로 마사토를 권유하진 않아요. 제라늄은 마사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너무 무거워요, 마사토.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원래 하던 방식대로 난석을 배수층으로 깔아줄 거고, 복사흙, 이 복사흙 넣고, 그리고 상토, 그리고 친마사토라고 했는데, 저는 펄라이트하고 질석하고 산야초로 대체를 해서 흙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퇴비는 이번에는 지렁이 분변토를 좀 써볼까, 림유박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따가 이제 가을이래. 지금이 가을이죠. 주말부터 분갈이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토양 검정을 맡겨봤더니 제 흙이 영양 과다 상태로 나왔어요. 영양분이 너무 지금 다 과다돼요. 그래서 이제 상토도 무비상토로 바꾸려고 무비상토를 주문해 놨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넣어주던 그 우분이나 부엽토 양보다 좀 적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산에 가서 퍼오던 흙이 사실은 부엽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침엽수림 밑에서 굉장히 그 검고 고운 흙을 주로 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흙을 딱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평소에 산에서 퍼오던 흙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얘는 약간 모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때 진짜 부엽토를 퍼와가지고 부엽토를 또 넣고 또 했구나. 그래서 이제 영양 과다 상태가 왔었구나. 이제 이런 반성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하튼 영양 성분을 적절히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방에서 후라이팬으로 삼겹살은 구워 먹어도 흙 볶는 영상은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맨날 옥상에서만 볶다가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제 비가 오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옥상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추워.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요새 계속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이제 무리했나봐요. 일정들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 흙도 여러분 딱 보여드릴 만큼 조금만 볶으려고요. 이거 좀 몸이 좋아지고 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흙 색깔 달라진 거 보이시죠?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죠? 연기가 풀풀 나는데 보이시나? 이 정도로 색깔이 달라졌으면 이미 이 안에 있던 어떤 벌레 씨앗이나 뭐 잡초 씨앗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불에 타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방 안에서 볶아도 크게 뭐 별로 문제 없어요. 아무 냄새 나지도 않고요. 아주 딱 좋아. 많이 쳤다고 하는데도 돌멩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 제가 산에 가서 퍼오던 흙보다는 큰 돌멩이들이 좀 있습니다. 좀 살짝 쳐서 다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갱이들 보이시죠? 이거는 좀 걸러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또 진귀한 쇼 방 안에서 흙 볶는 영상 보여드렸고요. 흙 볶은 다음에 이렇게 소독했고 하면요.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러면 잔열로 또 이게 소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별로 안 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푸대를 열어보니까 습기가 엄청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 자체가 습기를 엄청 이렇게 머금고 있었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볶아봐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흙이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PPL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부굴재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북부굴재 얘기를 지금 한 5번째나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저는 내돈내산 했습니다. 내돈내산 했고요. 여하튼 제가 사가지고 쓰는 흙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추천만 해드리고 저는 사실 처음 산 거거든요. 사보니까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네요. 집에 있는 채로 살짝 한 번만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산 타고 올라가서 흙을 또 퍼올 생각을 하니까 막 진짜 몸이 나 너무 힘든데 나 그거까지 못하는데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냥 사서 쓰겠습니다. 점차 교주님들한테 딴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 큰일 났어. 회개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